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파이 생태계에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이 스텔라의 프로토콜 버전 업데이트가 잠시 연기가 되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텔라는 프로토콜 버전 19를 사용을 하고 있고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투표를 1월 30일에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25일에 소프트웨어에 버그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가 되진 않지만은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버전 20에 대한 투표 진행을 좀 더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스텔라에서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하고 있는 토모 웰러가 직접 X 계정을 통해서 어제 공지를 하였고요. 현재는 공신력이 높은 코인데스크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연기 이슈가 좀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그에 대한 수정은 향후 2주 이내에 다시 제공이 되어야 하며 재단에서는 향후 투표 날짜를 재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프로토콜 버전 20에 대한 투표는 빠르면 2월 말이나 아니면 3월 이후로 다시 날짜가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의 프로토콜 버전 20으로의 업데이트가 왜 엄청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자면 첫 번째로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세대나 2세대로 불리우는 이 스텔라와 이더리움의 개발 과정을 봐오면요. 이더리움이 속도나 효율성을 포기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에 집중을 해서 디파이 시장을 점령을 해왔다면 이 스텔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기능과 여러 개발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생태계 부분을 조금은 포기를 하고 국경을 넘는 이 지분 네트워크로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텔라는 이 리플과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차이점을 두자면 리플이 기업들 간의 송금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스텔라는 비영리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국가의 개인 간의 송금 네트워크망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텔라 또한 이제 이더리움과 견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이번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통해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스텔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텔라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온오프 램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 법정화폐와 크립토 자산 간의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가 존재했었습니다. 어렵게 거래소를 통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또 그런 네트워크망이 세계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인과 현금을 자유롭게 수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스텔라가 이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오프램프의 로케이션 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코인이 현금화가 가능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텔라의 USDC가 전 세계에서 약 32만 2천 개의 장소에서 바로 수합이 가능하다,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텔라의 루멘이 약 26,200여 곳에서 또 바로 코인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트코인조차 이 스텔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시스템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스텔라 위의 USDC가 현금화로 전환이 되는 곳에 이 지역의 분포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총 2위였지만 이 북미 지역 위주로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비트코인 ATM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편향적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USDC는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곳의 이 분포도를 보면 세계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이 성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가장 큰 시장이고 그 다음 북미,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등 대륙과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이 스텔라 네트워크망이 확장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앞으로 해외 노동자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면은 미국과 같은 북미에서 간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 월급을 받고 나서 이 필리핀의 가족에게 송금을 할 때 기존에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은행이나 아니면 핀테크 기업 송금망을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미국에 있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이 받은 월급의 달러를 미국의 스텔라 위에 USDC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고 몇 초 안에 가족에게 이 USDC를 전송을 하게 되면 가족은 필리핀에 있는 이 머니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USDC를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바로 교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현재 유엔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난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스텔라망을 통한 USDC로 지금 지원, 테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USDC를 받은 사람들은 머니그램을 통해서 바로 그 국가나 그 지역의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그 국가의 법정화폐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스텔라 지갑 위에서 USDC, 즉 미국 달러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프로젝트는 어떤 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비영리 생태계를 추구하고 공공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면에서는 그렇게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텔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여기서 스텔라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토모 웰러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공유를 해드렸었지만, 스텔라가 자랑하고 있는 이 온 오프 램프의 이 생태계가 그리고 디파이 시장이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파이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코인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뛰어들 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스텔라 생태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되면 각국에서 현금을 사용을 해서 디파이 시장에 바로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달러는 물론이고 이 필리핀의 법정화폐인 이 페소와 같은 이 돈으로도 스텔라 위의 디파이 시장에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여러 스테이킹 서비스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는 또 다른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더리움의 ERC20이나 ERC721 토큰처럼 스텔라 위에서도 자유롭게 여러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이나 NFT 토큰을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파이 개발자들 또한 여러 파이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면서 토큰 발행을 미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프로젝트에서 이넵 토큰 형태로 현재는 포인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도 미래 오픈 메인넌스로 전환을 하고 이 프로토콜을 스텔라부터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파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토큰이나 NFT 발행이 매우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계정 추상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계정 추상화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더리움에서 이 기술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계정 추상화라는 것은 비수탁형 지갑의 특성은 유지한 채로 사용자들에게는 웹 2.0의 서비스와 흡사한 UI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의 서비스로 지갑을 쉽게 개설할 수가 있고, 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웹 2.0 서비스처럼 언제든지 그 번호를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비수탁형 지갑의 한계성으로 2.0 유저들이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미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텔라에서도 이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버전 지금 20 기능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버전 20 업그레이드에 관한 투표가 버그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지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관련 업데이트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체인몰이라든지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접속을 해보시고 파이 지갑으로 결제를 할 시에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이 지원이 되지 않고 비밀 구절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결제 시 신뢰할 수 있는 지갑 주소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 앱처럼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유저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구절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결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현재는 지문 인식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제를 포기했던 파이오니어 분들이 현재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접속을 하셔서 지문 인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